권순표의 물음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좋아하시고 잘 아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소문보다 얼굴은 훨씬 좋으십니다. 네. 아니, 네? 초반에는 너무 많이 네. 힘들었다가 네. 한 4, 5개월 지나면서 예. 이제 청와대도 사실은 구성이 다 끝났고 예. 그다음 초반에는 특히 장관님들도 안 계시고 예. 뭐 청와대도 사람이 없고 이래서 많이 힘들었다가 이제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얼굴이 좋아진 게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런 소리 다시 들으면 안 된다고 우리 청와대 예. 식구들이 메이크업 잘하고 나가고 그래요? 네, 대통령께서 이 원성을 좀 듣고 좀 약간 풀어주신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전혀 없습니까? 그건 당연하다 생각하십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고 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피곤한 것쯤은 당연히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래요? 스타일이지 예. 그걸 좀 풀어주고 예.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십니다. 얼굴에 좀 불만이 있으신데요. 아닙니다. 어디 불만을 감히. 시장 가는 거 봤습니다. 며칠 전에 가신 거. 네네. 예. 그건 뭐 계획합니까? 그런 행사는 다? 네, 뭐 계획하겠죠? 준비는 최소한의 준비는 합니다. 예. 경호 문제도 있고 뭐 그러실 테니까요. 네, 그래서 언제 뭐 갈 때는 예. 물론 경호나 이런 게 있지만 예. 행사를 기획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렇겠죠. 자연스럽게 뭐 식사를 한번 하러 예. 가자. 네. 그래서 골목에 한번 가서 예. 실제로 이야기도 좀 듣고 싶다 예.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모시고 최소한의 경호 인력 그리고 예. 최소한의 그것만 수행에 필요한 사람들만 모시고 예. 네, 갔다 왔습니다. 청와대 경내에서 식사 안 하실 땐 말입니다. 평일날. 네. 예를 들어서 평일날도 이제 식사하실 땐 훅 나갈 수 있습니까? 밖으로? 나가실 수는 예,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가끔 그러시나요? 훅 나가신 네. 경우가 최근에는 두어 번 그래요? 있었는데요. 네. 겨울에 경복궁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예. 이렇게 걸어간 적이 한 번 있었고 예. 또 한 번은 식사를 경내에서 하시고 예. 청와대 안에 그 식당 직원 식당에서 함께 하시고 예. 좀 거닐자고 아. 그래서 청와대 앞에 이렇게 나가서 걸어다니고 그런 적도 예. 있습니다. 그 식사는 궁금하지 않은데요. 그 시장 같은 데 가시면 네. 그 푼돈 자꾸 내시던데 이거 누가 냅니까? 아니 어제는 제가 계산했습니다. 갚으십니까, 대통령? 아니 그거는 네. 이렇게 어제 너무 당연하게 계산 안 하고 뭐예요 이러셔가지고 제가 그거 받으셔야죠. 네, 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얼마쯤 했습니까, 그거 어제? 어제가 설렁탕이 12,000원이었던 예,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제육덮밥이 14,000원. 꽤 되는데요. 네, 예. 꽤 됐습니다. 잘 냈습니다. 지금하고 의원하실 때랑 이거 여쭤봐도 되나요? 이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 어디가 많습니까? 지금하고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 그냥 뭐 그거는 어디가 많아요? 그럼 뭐 말씀 못 하세요? 뭐 비슷한가 보네요. 따져보진 비슷할 비슷한가 보네요. 예. 이게 딱 이쪽이 많다는 생각이 안 그런 드시는 거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 자, 공무원 하신 지가 지금 이제 정치하시다가 지금 공무원이신데요. 그때도 국회의원 때도 공무원이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네. 그걸 이제 선출직 공무원 하다가 네. 어떠십니까? 얼마나 다르십니까? 9개월 네. 됐는데요. 네. 국회의원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은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공부하면 네. 대략 하루가 들어가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상임위 질의를 네. 하던 뭐 네. 인터뷰를 하던 예. 또 자료를 공부하던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또 할 일이 많습니다. 네. 뭐 의원들끼리 친교도 쌓아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야 예. 되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일정이라면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12시간 정도 공부량만 예. 보면 딱 12배 정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단위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을 다 봐야 되고 예. 또 거기에 리스크가 있는지 또 이건 얼마만큼 우리가 힘을 줘서 네. 해야 될 일인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상사께서 네.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시기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막힘없이 의견을 드려야 되기도 하고 예. 또 올라온 보고서가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또 예. 토론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공부량이 일단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보고서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밑에서 어떤 올라오는 보고서 중에 어느 건 보고 어느 건 안 봅니까? 그러니까 기밀의 문제인가요? 대통령 예. 비서실장은 전부 다 봅니다. 전부 다 볼 수 있습니까? 네. 모든 기밀 사항을 다 볼 수 있습니까? 네. 다 보십니까? 그걸? 네. 아, 기밀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그래요? 대통령과 안보실장, 비서실장. 이렇게. 모든 걸 보시는군요. 네.
아, 그건 좀 부럽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게 별로 또 없는 단점도 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왜냐하면- 모든 걸 보시는 건 저는 그건 몰랐었습니다. 네, 진짜로. 모든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밀 자료를 다 볼 수 있군요. 네. 예. 그러면 의견을 자주 물어보십니까? 대통령께서? 네, 비서실장, 대통령께서 제가 뭐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대통령과 같이 있는 시간 예. 내지는 뭐 회의를 참석하든 행사를 하든 예. 보면 평균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시간 서류 보고 한 네. 4시간 있으면 이제 생각나시는 거 물어보시면 네. 그 자료 본 거 중에 답변도 해야 되고 네. 또 물론 사전에 보고가 올라가기 전에 조정해야 될 것들도 있고. 예.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 올라올 때 모든 보고서들이 그 담당자의 의견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A안, B안 중에 선택해 주세요라고 보고서를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A안입니다. 아. 이렇게 올리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이견이 있으면 예. 중간에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아. 물어보는 예. 형식으로 운영되고 또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면 그냥 진행하는 거고 예. 이견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토론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 공부량이 정말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생중계가 그렇게 가능하신 거죠. 예. 각 부처의 내용들과 국무회의 때마다 예. 생중계하고 또 지방에 내려가시면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모든 민원에 대해서 예. 들을 수 있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당선은 플랫폼 시대 정치인으로 당선됐는데 예. 저는 이제 스트리밍 시대의 예. 정치인으로 시대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앞으로 예. 정치인들은 스트리밍 시대에 얼마만큼 능력을 예. 발휘하느냐, 즉 생중계와 생방송에 본인의 생각 또 토론들을 얼마만큼 명확하게 할 수 있느냐가 예. 앞으로의 정치인들의 바로미터가 새로 되겠다. 예. 그래서 어떤 날 갑자기 스타가 된 정치인들, 예. 또 어떤 날 갑자기 사회적 분위기로 된 대통령 예.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아, 그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검증이 되니까. 물론이죠. 예, 예. 또 당장 어쨌든 다음번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무회의 생중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국민들이 이제 답답해할 거예요. 답답해 예. 하시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들을 넘어섰기 예. 때문에 플랫폼 시대에서 저는 스트리밍 시대의 정치인으로 대통령은 이 시대를 이끌고 있고 예. 그런 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예. 또 열심히 상황 파악하고 여론도 그러려면 또 여론도 계속 그렇습니다. 들으셔야 되거든요. 정치하기 피곤해지는 거죠. 옛날보다 훨씬. 많이 어려워지는 예. 거죠. 그리고 그 시대를 대통령 보시면 예. 이제 영상이나 여러분들 예민하게 보시면 나오는데요. 예. 어떤 행사장에서 이제 행사를 하고 이제 끝나고 차를 타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차를 내리실 때 보면 예. 휴대폰을 보시면서 내리는 장면 아마 보시는 많이 분들이 봤죠. 있을 예, 겁니다. 예, 예. 그건 보면 그 생중계에서의 댓글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본인의 발언에 뭐가 틀린 게 있는가, 예. 또는 어떤 장관의 보고가 틀린 게 있는가, 예. 국민들이 다 지적해 주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거기서 있는가, 예. 그거 보시면서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강 실장님은 원래 말입니다. 친명이라고 불리는 어떤 분류되는 정치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네. 이재명 정부 초대 네. 비서실장을 분류로 물어보신다고 하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친명에 이제 아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된 아니, 건데. 그건 맞는데 왜 이 질문을 꺼내 들었냐면 과거에 그러지 않았는데 왜 어떤 예를 들면 자기가 가깝고 어떤 자기랑 정서적으로 뭐 이런 분들은 원래 비서실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된 건가요? 보시기 추정하시기. 예.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제가 뭐 여러 차례 뭐 몇 군데에서 언론에서 이야기한 적이 네. 있는데 저를 별도로 따로 부르셔서 여러 차례 보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의원 시절에 네. 꼭 저를 따로 별도로 아. 불러서 제 의견도 들으시고 네. 그리고 저도 그때 뭐 제 포지셔닝은 이러저런 해석들이 있었지만 예.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진언을 드리면 다음날 그게 반영되는 여러 가지들을 볼 게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여러 차례 같이 일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제가 네.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뭐 또 제가 또 이렇게 함부로 몸을 움직이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되게 정중하게 고사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계엄과 탄핵, 네. 계엄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난제에서는 이제 무조건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하자는 것에 네. 어떤 것도 가리지 말고 달려들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한 인식들이 그랬군요. 좀 있었죠. 밖에서 계실 때랑 직접 진짜 밀착해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어떻게 다르십니까? 저는 훨씬 더 진정성이 아, 그래요?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볼 때도 대단한 분이셨죠. 네. 물론 제가 뭐 그렇게 뭐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네. 제 능력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한 것들이 네. 이전에 이래보자 할 때 아유 저는 아닙니다 한 게 이제
뭐 싫어요 뭐 예. 이게 아니라 아유 저는 뭐 이렇게 예. 이런 거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훨씬 집중력도 강하고 예. 훨씬 노력하고 예. 제 표현이 맞다면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공적 일만 하십니다. 좀 그래요. 오롯이. 예.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위터 같은 게 막 1시에 막 그 다음 날 보도되고 하는 거 보면 네. 아, 이분이 언제 주무시려고 이러시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오롯이 하고 그건 제가 여러 분들의 정치인들 선배들 네. 뭐 이렇게 많이 봤지만 이 정도의 공인 글자 그대로 네. 공인이라도 잠깐만 공인이고 그렇죠. 나머지가 공인이 네. 아닌데 오롯이 본인을 24시간을 다 이렇게 공인으로 사는 거 심지어 제가 볼 때 잠을 안 자도 된다면 안 자고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다음날 일을 위해서 주무신다고 봐야죠. 체력은 타고나신 겁니까 보시기에? 많이입니다. 그것보다도 생각보다 피곤해 하시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최근에 예전에 이제 제가 그렇게 간혹 예. 보자고 하셨을 때는 뭐 이렇게 주로 소주를 예. 먹으면서 예. 대화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의원 대 그렇겠죠. 뭐 예, 대표님 예. 의원이었을 때는 근데 지금 뭐 며칠 전에 뭐 술을 네. 한 잔 정도 먹었는데 네. 그래서 시장 가셨을 때 그때 네, 말씀-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요즘은 왜냐면 제가 일정을 다 아니까. 아, 그렇죠. 일정을 네. 다 하니까 요즘엔 어떻게 술 드시는 일정이 전혀 없습니다. 네. 뭐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네. 지난 9개월 동안 한 두세 번 있을란가 네. 뭐 이 정도 수준이었고 피곤하시니까 또. 거의 예, 그랬더니 몸이 많이 실제로 피곤합니다. 이렇게 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그거는 이제 예. 그게 무슨 뭐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네. 신경이 다 살아 있고 네. 또 그거에 집중하고 그래서 아마 많이 피곤해하시고 네. 그런 것이지 뭐 건강이 안 좋고 이런 건 또 전혀 아닙니다. 예. 강 실장님 적응하셨습니까 이제 그 스케줄에 살인적인 적응은 됐지만 그 요즘에 완전 소진이라고 하던데 예, 예. 완전 소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 하루하루. 그래요? 네. 충심을 다하고 싶지만 도망치고 싶다 뭐 이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전혀 피곤하지.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 지금 말씀이 금방 달라지시잖아요. 아닙니다. 저 완전 소진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전 예.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앞뒤 안 맞는 말씀을 아니 완전 소진하는 마음으로 에너지를 최선을 다하지만 예. 뭐 그렇게 피곤하게 느끼지는 않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합니다. 네. 이런 말씀 여쭤보면 좀 화를 내신다나 그 영업사원 1호라고 저는 잘 아시는 분이 그 말씀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네. 요새 영업사원 1호가 대통령과 강 실장님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 심부름 하는 사람이고 예. 국가적인 일에 대해서 이제 아마 제가 뭐 방산특사 이런 예, 거 많이 예. 나가서 하시는 말씀인데 대통령 심부름으로 제가 예.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해보니까 장사하기 힘드시죠? 네. 나라 장사. 예.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대통령과 또 이재명 정부가 방산산업을 전 세계 4강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예. 큰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쟁하는 나라가 그럼 어떤 나라들이냐? 그건 미국, 캐나다. 뭐 독일 예. 뭐 이런 나라입니다. 예. 방위 산업에서는.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우리의 상대국들은 되게 굉장히 강대국이고 예. 뭐 아주 뛰어난 나라들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예.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하나가 쉬운 경쟁은 없다 아,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잠수함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네. 어떻게 됩니까? 아직 어려운 상황, 아직도 모르니까 아니면 좀 분위기 좋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뭐 내일 모레나 뭐 한두 달 뒤에 이견이 아니라 예. 빨라도 6개월은 걸릴 거고요. 아, 그래요? 예, 길면은 올해 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꽤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까?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확률을 매기라고 네. 하면 지금 49%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도 독일이면 그 유보트 만들라는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잠수함 기술이 독일로부터 배워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그건 의미가 아닌데. 있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캐나다의 예. 대다수의 분들은 유럽에서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고 예. 이분들은 정서적으로 나토에 훨씬 가깝고 네. 또 이게 물건으로는 잠수함이지만 예. 시스템으로는 안보 협력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2%가 좀 더 현재는 예. 부족하고 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남은 기간 동안 노력해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식에도 좀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유보트 만든 나라랑 어디 전쟁에서 일어선 나라랑 그런 어떤 선입관도 좀 있지 않습니까? 품질에 대한? 품질에 대한 거는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네. 소위 상층부에서는 한국이 정말 아, 대단하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 하고 이번에도 관련 장관 네. 조달 담당 장관이 들어와서 한국의
우리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예. 것처럼 5스타 호텔 갔다. 그건 분명히 충분히 느꼈다. 이렇게 예. 공감해주고 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무기 체계와 무기 자체에 대한 역량은 우리나라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 문제나 또 특히 캐나다는 이게 작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네. 몇십 조가 되는 네. 물량이기 때문에 거기 대응 투자를 요청하는데 네. 그 대응 투자가 캐나다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또 투자를 요구하는 예. 그런 지점들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들로 남아 있습니다. 과제가 상당히 접근했지만 쉽지는 않군요. 보니까. 네, 쉽지는 않지만 예. 또 예. 결과를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준은 그건 전혀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요. 그런 어떤 방산수치나 이런 것이 다 실무자들이 합의해 놓고 대통령 가서 도장 찍는 거지 무슨 대통령이 할 일 아니잖아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예,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협상을 해보면. 근데 우리가 역으로 예. 생각해 보면 예.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조짜리 방위산업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그게 실무자 의견만으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무기를 사겠다, 구매하겠다 의사를 세계에 알리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연락이 올 텐데 예. 그 중에 국방부 장관이 오면 여기서 국방부 장관이 보통 마중 나가서 네, 그렇겠죠. 그 의사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게 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왜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 그걸 하냐 이 질문과도 다 예.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중국 시진핑의 비서실장이 특사로 온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좀 국면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그 사람을 통해서 시진핑에게 하고 싶은 말도 전달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경제적인 협력도 요구할 수 있고 예.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무기 자체만으로도 예. 평가받았고 조금 더 옛날로 가면 소위 로비스트들이 하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뒷돈을 주고 예. 그 나라 관료들을 구워 삶아서 하던 시절도 있었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적어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출하는 나라들이 예. 대부분 선진국들입니다. 예. 그래서 캐나다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아니면 폴란드라든지 이렇게 선진국화된 나라들에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것이고 이 수출된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네. 대응 투자는 뭐가 있을까요? 수출 지원은 뭐가 될까요? 네. 금융 지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다 경제 파트의 얘기거든요. 예. 두 번째는 안보 협력은 어떻게 좀 될까요? 왜냐하면 그걸 하다 보면 무기를 운용도 해야 되고 예. 훈련도 해야 될 거고 예. 그 사람들을. 예. 그러려면 그럼 그 최고 의사결정권자와의 소통은 누가 해주시나요? 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역할에 적합하게 되었고 또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그쪽을 좀 설득하고 다니는데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서 생각합니다. 무기 공부도 많이 하셨겠네요. 자연스럽게 되죠. 예. 우리 무기 좋습니까? 세계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예.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기를 정확하게 지켜준다는 우리 약속 잘 지키죠. 예. 네. 그것도 그렇고 우리는 상시 운영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많이 급하면 우리 쓰고 있는 거 먼저 주고 여기다가 납품해도 돼. 예, 예. 이게 가능한 예, 거죠. 예. 시스템으로 보면. 예. 그래서 상시적으로 우리 이제 남북 대치 상황이 역설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실현 가능하고 움직이고 있는 무기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거를 여기에 DMZ 좀 뭐 우리한테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남과 북 사이에서 이 무기 체제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게 실전 배치해봤다 이런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납기를 지킬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전 배치의 경험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도 검증이 된 거고요. 물론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술까지 보고 네. 자기 나라의 적합도가 맞으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예, 공개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협상 과정에서 이때는 좀 뭘 좀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구나 이걸 피부로 체감할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협상하시다 보면. 네, 있었죠. 근데 이게 뭐 상대국들이 다 있는 그래서? 문제라서 이게 네.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긴 하시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나라의 대사님들도 다 보실 텐데 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하면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국익을 우리가 위해서 제가 무기를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이건 다 캐묻지 않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오랫동안 정이 들면 뭐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그러시겠지만 뭐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이런 거 할 때 충청도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 얘기하고. 아니 그게 지난번에 어디 그 기자분들하고의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한 기자가 사랑하는 사이라는데 뭐 이래가지고 대통령께서 뭐 저 아내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시던데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도 제 아내를 그러니까 사랑하고. 그런 질문하면 뭐 충청도에서 뭐라 그럽니까?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이요 뭐 이렇게 물으면 그 충청도에선 그려 이러죠. 이 충청도에 그려는 네. 긍정에 그려, 네. 부정에 그려, 네. I understand에 그려, 아 그만하라는 말도 미묘한 그려가지고. 뉘앙스 차이가 있나요? 다 다르죠. 아 그래요? 아 그려 이럴 수도 있고. 예. 이 그래요. 질문은 아니 뭐 그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왜 내가 알겠죠? 이거 나 알겠. 얼굴이 왜 빨개지죠 저는? 고백받은 것처럼? 알겠어요. 예. 그래요? 이거 맞았어요? 비슷해요? 네. 아니 뭐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 예, 예. 자, 제가 실장님을 정치권에서 뵌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박진영 위원장은 이제 처음 뵙겠죠. 그렇게 집요하십니까? 난 집요 뭐 그분 말씀하는 거 보니까 뭐 제가 그 실장님 스타일은 잘 아니까요. 근데 그분은 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길래 도대체? 아마 그런 분들이 꽤 있을 수 예. 있습니다. 그 장관님들 중에서도 몇 분 계실 겁니다. 예. 민간에서 오신 장관님들을 영입해 올 때도 예. 제가 그렇게 해왔고 예. 그리고 뭐 박진영 장관급이시죠. 예. 대중문화교육위원장이 모실 때도 그래 왔고요. 사실은 어떤 분야에서 본인의 한 업력으로 또는 능력으로 이렇게 일정 정도 이상이 되신 분들이 어떤 정부에 와서 기여하는 건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뭐 언론인들도 네,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당연히. 언론인으로 굉장히 큰 분이 계시다면 어느 정부에 들어서 일하는 것은 그분도 굉장히 큰 결정에 잘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안 하려고 누구도. 합니다. 최고에 있는 분들은 안 하려고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예. 그 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뭐 어쨌든 그 정도 위치에 계시면 네. 부도 이루었을 거고 명예도 이루었을 텐데. 근데 그런 분들을 모시는 데는 뭐 친화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의 애로 사항들을 좀 잘 제거해 드리는 것도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뵙고요. 예. 여러 차례 뵙고 또 큰 틀에서는 우리가 K 콘텐츠, 예. K 컬처, 또 특히 K 팝 예. 이게 우리가 글로벌의 어쨌든 큰 주자가 돼야 되고 예. 이 주자로서 선두 주자들이 좀 나아가서 예. 전 세계에 좀 알려줘야 되는데 예. 그런 역할로는 박진영 씨가 어떠냐라고 하는 대통령의 예. 생각이 있었고 또 그거를 이행해야 되는 저로서는 네. 뭐 몇 번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잘 만나서 예. 그분을 결심하게 했고 그분이 또 좋게 저를 평가 안 아프게 물었다 뭐 이러셔가지고 저는 안 아프게 물었다는 표현도 잘 기억나지만요. 네. 이렇게 해서 거절하려고 뭐 하나씩 이런 거가 안 돼서 이러면 다음에 그걸 해결해서 오신다고. 그 얘기 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네. 그 한두 번 하면 사람 미안해서 승낙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예. 몇 개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절대 해결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그것부터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하고 싶은 아무것도 해결하고 상태를. 싶은 거 없으니까요. 그게 그런 이야기가 그분이라면 그렇지 웃는 얼굴로 와서 하나 해결해주고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긴 하면서 그래서 씩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강 실장은 제가 캐릭터를 어느 정도 아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정부 일 하다 보면 그런데 여러 가지 보람은 있으신 상황 같아요. 지금 보면 이런 부동산 문제도 현실적인 어떤 시장이 반응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한 의지는 옆에서 봐도 강하게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예. 강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강한 것만 포인트는 아닌 예. 것 같습니다.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아마 다른 정부의 대통령님들도 그러셨는지 예.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시장을 잘 이해하는 예. 대통령 중에 하나가 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주식 시장도 예. 시장을 알기 때문에 시장의 건강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예.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시장의 구조를 아예 더 튼튼하게 바꿔보자까지 가 있는 거고요. 예. 부동산 시장도 시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가 뭐가 문제인지 네.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시장을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계시고 예. 두 번째로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동원할 수 있는 정부입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말했는데 네. 저게 법으로 되려고 하면 몇 개월 걸릴 네. 거야. 또 뭐 통과시키려면은 반대할 거야, 야당이. 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러면 좀 버텨보면 네. 이번 정부 지나가겠지라고 네. 했던 과거의 통솔들이 맞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정권은 5년이고 부동산은 평생이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버텼던 분들이 예. 많았던 것이죠.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도 시장이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저렇게 말을 하시는 거 보면 그렇구나. 예. 그리고 진단이 정확했고, 예. 그다음에 실용 가능한 툴들이 있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 사이에서도 계속 더 치밀하게 연구하는 이렇게 해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또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를 계속 또 연구합니다. 이 예. 세 가지가 다 맞아서 저희는 부동산은 잡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아, 이게 그래요? 대한민국의 망국적 뭐 폐해다 예. 이렇게 매번 정부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던 예. 사안인데 적어도 이재명 정부에서 예.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 망국적 폐해를 끝낼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 또는 끝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제 어떤 그 아픔이 좀 있는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집을 팔아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시청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아, 저 사람은 부동산 얘기 나올 때 너무 진지해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말입니다. 이건 뭐 농담이 아니고 이 정부가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면 분명히 역사에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그런데 그 대통령의 진정성 분명히 이제 국민들이 시장이 아유 진짜인데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유세는 아직도 한 발 떨어져서 보고 계십니다. 보면 정부가 그것도 어떤 분명한 카드 중에 하나인 거죠. 그거는 분명한 거죠. 어떻습니까? 뭐 제가 예. 앵커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부동산 시장 자체는 압력이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코멘트 하나가 네. 뭐 세금에 대한 코멘트 네. 또 뭐에 대한 코멘트 하나가 다른 프레임으로 본질이 전환되기 되게 네. 쉬운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멍이 바늘만큼마다도 네. 이걸 뚫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쉽게 답변 드리지는 않을 것이고 네. 오히려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동원할 수 있는 정부다. 네. 이것 자체가 저는 네. 분명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으로 관리 가능하다. 예. 부동산은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치꼬치 여쭤보는 것보다 잘하실 것은 그냥 믿겠습니다. 근데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요. 맞죠. 워낙 많은 분들이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말 한마디를 갖고 이게 이제 대충 프레임들이 그렇거든요. 예. 말 한마디를 갖고 이걸 갖고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부동산의 그 많은 커뮤니티가 이야기를 생산하고 그러면 그거에 프레임을 붙여서 또 언론들이 재생산하고 그러면 그걸 자꾸 대응하게 만듭니다. 예. 이거 사실 행정적으로 되게 소모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잡아가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예. 하는 우리 과거 정부의 결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결과를 내놓던 어떤 판단을 해놓던 예. 간에 신중하게 할 것이고 또 거기에 틈새가 안 생기게 대통령께서 계속 주문하십니다. 예. 본인이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어보시지만 예. 결과적으로 틈새를 찾아라. 네. 틈새를 메꿔라. 그 빈틈을 삐짓고 또 다른 투기 세력과 네. 또 다른 의도를 가진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예. 것을 누차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입법이든 행정이든 뭔가가 집행이 되면 아 이건 단호하구나. 하지만 이것은 거스를 수 중요한 없구나라고 부분입니다. 예. 하는 것들을 명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라는 게 저희 정부의 생각입니다. 예. 실장님께서는 창업 경험도 있으시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언제입니까 그게? 대학 졸업한 직후에는 성공하셨습니까? 원래는 돈을 많이 좀 벌다가 아, 그래요? 네. 예. 중간에 노무현 대통령 네. 옷을 노사모 옷 옛날에 있었는데 네. 그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거 전국에 뿌리다가 네. 약간 손해도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 그 경험이 지금 정치를 하거나 참모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어떤 측면이었습니까?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네.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네. 프로젝트가 이제 아마 네. 진행이 될 겁니다. 작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저희가 경제 성적표들을 확인해 보니까 예. 소위 K자형 성장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는 예.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상 교섭이 굉장히 작년 예. 한 해는 가장 예. 크게 예. 관통하는 큰 경제적 이슈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주로 많이 수출하는 기업들 예. 또 미국의 당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관세 협상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거의 원팀으로 국가와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결과값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었던 예. 결과가 민과 관이 완팀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 그렇게 하고 경제 성적표들을 연말에 저희가 점검을 해봤더니 예. 크게 어디에 좀 집중이 될 것인가라고 봤더니 대기업, 그 다음에 수도권 예. 지역으로는 예. 그리고 계층이라고 표현할까요? 거기에는 경력자 이렇게 되는 것이 예.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K자형 성장 구조로 가는구나. 네.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겠구나. 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심해지겠구나. 네. 이런 판단들이 좀 있어서 네. 저희가 이번 26년에 새롭게 들어오면서 중심으로 놓고 네. 이야기하는 게 지방, 청년, 예. 그리고 벤처 스타트업 중소기업 예. 여기에다 집중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 모델들을 거기서 개발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거 이제 제가 뭐 유니콘 팜이라고 하는 예. 국회에서 스타트업 지원 예. 국회의원 모임이라든지 그 이전에 했던 실물 경제의 경험들이 그런 거에 뒷받침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대통령하고 이렇게 어떤 정책을 일단 다 보고를 받으신다 그러니까요. 보고서도 같이 보시고 이견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견이 별로 안 생깁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참모가 의견이 다를 때 있어. 다를 때는 예. 있죠. 어떻게 근데 뭐 그걸 근데 일단 양에 비하면 예. 개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 양은 뭐 예. 어마어마하니까요. 예. 말씀드리죠. 예. 제 생각을. 예. 네. 그리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합니까? 말씀드리면 그래 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사안사안마다 예, 다릅니다. 그렇겠죠. 예, 어떤 예. 거는 그거 강 실장님 말씀이 맞는 것 예. 같은데요. 이러는 사안들도 예. 있고요. 어떤 거는 이거 이래서 이런 겁니다. 예. 본인이 반론하시고 그럼 제가 재반론하고 예, 예. 뭐 두 번, 세 디베이트 번이 하는군요. 오기도 하고 그럼요. 예. 장관들도 그런 분위기입니까? 장관들도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네, 네. 왜냐하면 장관들도- 어떤 정부에서는 말을 못할 것 같아서요. 저희는 그 대수보 회의라고 이제 예.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예. 회의가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수석끼리 서로 토론도 대통령하고 삼자 토론이 예. 이루어지는 경우도 예. 왕왕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이 이견이 있는 사안에서 토론이 벌어지면 참전을 주로 하는 편입니까? 대통령은 마지막에 다 듣고 결론을 내시는 편입니까? 참전하죠. 물어봅니다. 아 참전해요. 네, 바로 물어봅니다. 의견도 막 설득도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그 대통령 그거 아닙니다. 예. 이런 지점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그러면 뭐 그래요? 이제 왜 이렇죠? 뭐 약간 이렇게 질문하시고 예.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이렇게 또 누가 이렇게 들어오죠. 아, 여기. 그래요? 그런 식으로 토론합니다. 예, 저 며칠 전에 저는 하이킥에서 한성숙 장관도 모셔봤는데 네.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네, 보면. 네. 예, 한 장관님이 말씀이 별로 없으신 편인데. 저한테 잘하십니다. 아니, 그 국무회의나 이럴 때 말하는 걸 그래요?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한테 네. 그 고민을 말씀하셔서 네. 자기가 네.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벤처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 네. 뭐 재경부 눈치도 보이고 어디 눈치도 보이고 어디 네. 눈치도 보인다고. 예,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이라고 하는 데들은 대부분 규제라든지 예.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 예. 작은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데는 재경부라든지 뭐 법무부라든지 네. 이런 큰 단위들이 많고 한석수 장관이 언제 한번 저한테 그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기업하신 분이고 좀 말씀 조곤조곤하게 잘하시던데요. 말씀은 잘하시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네. 용기 있게 대차게 붙으시라고. 네. 필요하면 대통령이 포함해서 각급 장관들하고 단톡방 만들어 그냥 끌어와서 한번 방에서 토론도 한번 예.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런 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장관님께서 결론도 도출되고. 물론입니다. 예, 제가 강 실장님 모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니까 언론으로서 관찰을 계속 해본 바에 따르면 아무래도 정치인이 편할 것 같아요. 뭐가요? 선출직 정치인이 아무래도 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 참모하고 공무원 같이 하는 것보다 정책 담당. 제가요? 예, 누구라도. 누구라도 아닙니다. 저는 이게 저는 이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누가 뭐랬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보기에 말입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책임 뭐 할 일, 실무적인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원은 말이에요. 약간 소리 지르고 뭐 물론 입법을 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권한이란 부분에서 이쪽은 약간 시켜서 하는 일을 해야 되고 아무리 봐도 그쪽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요? 예. 아니,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저의 공간 또 참 좋은 자로서 예. 국정 운영의 조력자로서의 제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고 예. 있고 또 저도 뭐 그걸 충분히 예. 받아서 뭐 제가 대통령과 케미가 안 맞거나 예. 또는 뭐 의견이 많이 다르거나 이런 편이 아니고 예. 또 대통령의 보완제로서 제 역할이 분명히 있고 이래서 예. 이런 부분 분명히 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의원할 때도 그렇게 소리를 많이 질렀던 의원은 아닌 편이라 그래서 의원할 때도 제가 예. 소리를 많이 질렀거나 뭐 이러지는 예. 않고 정책을 공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았던 편이어서요. 예. 그런 차이점은 별로 못 느끼고 오히려 어떤 의미로는 비서실장으로 보람된 것도 예. 참 많은 게 예. 제가 초선 의원일 때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예. 국민들의 불만이 명절마다 올라오고 초선 의원 4년을 국토교통위원을 했는데 예. 그걸 해결을 못하고 너무 예. 답답했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어서 저도 거론했고 예. 또 대통령한테 건의드리고 대통령도 거론하시고 그래서 이게 아마 다음번 계약이 되는 시점, 예. 지금 계약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도 해결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이미 뭐 했던 거는 되게 몇십 년 동안 운영해 왔던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권이라든지 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오히려 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보람도 분명히 존재하고 둘러둘러 여쭤보니까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요. 출마하십니까? 그래서 지방선 안 하십니까? 저는 근데 진짜로 예. 제가 예전에부터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저 예. 재선 때부터 충남도지사 나가냐고 예, 예. 물어본 분들이 많습니다. 예. 벌써 한 5년, 6년 전부터. 네. 심지어 그때 지금 김태흠 지사가 강원이 나가면 자기네들 출마 안 한다고까지 농담하고 예. 그랬습니다. 예. 당은 다른데. 네. 근데 저는 그때부터도 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본 게 실제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리사가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요리를 잘해야지. 음. 그리고 정치인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본 게 아니라 세상을 좀 바꾸는 역할을 잘해야지 네. 이런 거였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때도 비서실장이 돼야지 네. 이런 생각을 한 게 네.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꼭 성공시켜야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치인의 룰과 다를 수는 네.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난 반드시 네.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안에 명확한 단심 같은 네. 거고요. 그 위에 뭐 자리 문제는 또 그런 대로 여러 가지 공간들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참모로서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모르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저 친구가 지금 고민이 속으로 있을 텐데 뭐 이런 말씀 안 하십니까? 혹시 어떻게 할래? 이렇게 안 물어보십니까?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 해본 적은 그래요? 없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되면 제가 꼭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겠다. 그렇다고 제가 먼저 묻는 것은 그래요? 뭐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이건 아까 그 다른 얘기입니다. 이 눈앞에 있는 일 말고 장래 희망이 뭡니까? 크게. 예. 제가 그게 없다니까요.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요리사 뭐 예를 네. 들면 정치인에 대한 고민이 그러면 다시 질문을 저가 그냥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예.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좀 다 다른 예. 것 같은데 저는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을 할 때도 예.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보니 저는 되게 특이한 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특이한 게 뭐 장점이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저 사람은 서울대를 나와서 여기까지 왔구나. 네. 저 사람은 집안이 명문가구나. 이 사람 판사하다 왔네. 네. 저 사람 검사하다 왔네. 저긴 CEO네. 네. 이런 게 또 있고 뭐 하다못해 학생 운동을 하더라도 네. 저분은 무슨 의장님이셨네. 뭐 이런 정도는 네. 되시더라고요. 음. 저는 그런 거에 비하면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애는 아니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누군가처럼 막 되게 삶이 드라마틱한 아이도 아닙니다. 예. 근데 저는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네. 그 맡은 직함과 지위가 주어진다면 예. 제가 그래서 어떤 일을 다 쉽게 하지 않았던 것도 네. 내가 이걸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저한테 계속 물어보고 네. 되뇌이고. 왜냐하면 제가 맡은 것을 잘했을 때 저는 제 존재가 비로소 네. 위치가 네. 지어졌고 그래서 당에서도 뭐 이런 일 해봐라 저런 일 해봐라 어떤 당대표가 이런 거 해봐라 저런 거 네. 해봐라도 저는 아닙니다 네. 한 것은 자리를 탐내는 형의 방식으로 정치를 해본 적도 예. 없고 또 그렇게 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맡은 일을 되게 잘하는 아이.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해찬 대표가 당 대표 하실 때 그분이 이제 전략통이라는 분이잖아요. 근데 저를 전략기획위원장 시키면서 네. 하고 싶은 말을 네. 또 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언제든지 말해라 네. 이러셨어요. 네. 근데 저는 정말 그분하고 일할 때도 되게 즐거웠고 그때 소위 시스템 공천으로 180석을 처음 받았었을 네. 때 그 공천 설계도 제가 네.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그 맡은 일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네. 뭐 이력이나 과거 스토리로 도드라지는 아이는 아니었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 정부에서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제 맡은 일을
잘해야겠다는 네. 마음이 가득한 것이고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주어질지 네. 모르죠. 네. 저는 뭐 아직 젊은 정치인이고 네. 또 어떤 일이 주어질지 모릅니다만 그 주어지는 일을 잘하겠다 또는 잘할 수 있는지가 저의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일 예. 거고 그러면 아마 또 잘해내려고 애쓸 겁니다. 2026년인데 지금도 1월 다 지났고 지금 2월이 이제 2026년도에 이재명 정부 또 비서실장으로서요.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일단 2026년에는. 뭐 그거야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한 나라죠. 네. 신년사에서 네. 도약과 대전환의 네. 시간을 만들겠다고 신년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대통령께서 이미 밝히셨으니까 대통령 뜻은 그렇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네. 다시 좀 설레이는 나라가 됐으면 네. 좋겠어요. 네. 나라가 네. 언젠가부터 나라가 설레이지 않아요. 네. 우리에게 뭔가의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네. 나라가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고 정치를 생각하면 네. 막 이렇게 흉악하고 어렵고 네. 우리에 외면하는 느낌이 아니라 네. 대통령도 이미 그러시고 계시지만 민생의 꼼꼼한 부분을 살피고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좀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면서 이거에서 넘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설레이는 나라로 좀 더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다. 나보다 내 아이의 삶이 좀 나을 것 같구나. 또 나의 노후는 좀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나라가 개인적으로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뭐 지금 이재명 정부는 진보 정권입니까? 아니면 이 되게 이 마무리 정도로 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반전이 많네요. 인터뷰가 다시 왔다가 막 다시 이렇게 왜 2%를 하게 됐냐면요. 맘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제약 없이 맘대로 한번 아니 그래도 해보려고. 이렇게 이 어제는 인터뷰에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오고 흔들어 보려고요. 네네네. 진보 정부냐? 네. 저는 정부의 성격은 그 표현했던 국민 주권 정부가 핵심이라고 보고요. 네. 그건 뭐냐면 기간에 정부한테 실망했고 네. 또 정부에 대해서 답답해했던 그리고 정부가 뭐야 도대체라고 느꼈던 분들에게 이게 우리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만족하는 정부의 결과값을 드리는 게 가장 큰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다 보수다. 진보냐 보수냐, 친기업 정부냐, 반기업 정부냐, 친노동 정부냐, 반노동 정부냐라는 식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제 국가가 조금 우리 곁에 있구나. 국가가 우리를 대신해주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정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념적 구분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는? 그게 필요할 때는 또 해야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면적 구분이 다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위안부 상을 갖다 놓고 꾸준하게 모욕을 주고 그랬던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썼던 저서가 공공도서관 11군데나 있답니다. 그게 필요 없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분이 있으시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이 스펙트럼이 중간부터 중간 왼쪽부터 어디까지를 차지하십니까? 스펙트럼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크게 보면 이게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 환경을 다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국제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시국이고 또 국제 정세도 매우 불안정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북한이 참전해서 유럽 사람들은 남한도 걱정합니다. 한국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국제 정세 속에서 경제 사정도 되게 안 좋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뭘 한미 FTA를 잘못해 갖고 다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시 하자 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뭘 어긴 게 없어요. 국회 빨리 법 통과시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외부적인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기는 게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지난번 계엄과 내란으로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여러 시스템들을 다시 복원하고 정상화시키는 걸 넘어서 여기에서 도약하고 설레이기까지 해보는 게 저희들의 과제고요. 그 과정 속에서의 필요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감대가 있다면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네.
예, 시간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 하나 뭐 여담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외교를 하는 거 보면 아 저런 생각 참 신선하다. 혹은 아 보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뭐 제가 기자회견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정부 하도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요. 그런데 뭐 시진핑과 사진 찍을 때 이런 거라든가 아이디어는 순수히 외교부에서 좀 조언을 합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 중에 선택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즉흥적입니까? 어떤 거는 아닙니다. 즉흥적인 건 의외로 별로 아 없어요. 그래요. 예. 대통령은 아이디어는 본인이 하시는 것도 있고 아 그래. 아, 외교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외교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청와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네.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예. 또 본인이 생각하시면 참모들한테 이거 검토해봐라 네. 이러시는 경우도 있고요. 즉흥은 별로 없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즉흥은 별로 네. 뭐 많은 분들이 즉흥으로 생각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준비되거든요. 다 공부하시고 아 셀프 이런 것도 다 준비된 거군요. 왜냐면 개통해서 가셨거든요. 예, 아 그렇죠. 준비 안 그렇죠. 했으면 준비 안 했으면 개통이 안 되니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궁금해하는 게 외교부 공무원도 똑같은 분들이 그런 실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과거에도 그런 아이디어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르다고 보세요? 뭐 짐작은 같지만. 아니, 외교부 공무원들은 늘 훌륭하게 일할 그러니까요. 텐데 예, 예. 그래서요. 뭐 예.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있고 예. 또 안 받아주는 분이 있고. 그거겠죠. 근데 저희도 예. 외국이랑 해보면 예. 또 그런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참모가 이런 거 좀 한번 해보자 그래. 예. 이러면 이제 상대국에 물어보면 예. 상대국이 그 나라는 그거 안 한답니다. 아. 이럴 때면 답변이 오거든요. 그거는 예.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가 갖고 있는 예. 느낌과 이미지 또 예. 참모들과의 관계가 다 반영된 거라고 예. 봅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은 그런 거에 비하면 뭐가 제안이 오면 해요? 예. 약간 이렇게 좀 열려 예. 있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동선부터 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국회에 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예. 되는지를 일일이 공부하십니다. 예. 몇 번 확인하고 점검하십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국가 정상 간의 만남은 의전이 네. 그럼 물론이죠. 8구알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다가 추가로 대통령께서 네. 비공개 때는 굉장히 소탈하고 예. 솔직하게 접근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과의 대화를 뭐 국가 기밀이라 공개는 못하지만 예. 공개를 한다면 아마 이렇게 아, 솔직하게 그래요? 접근했구나.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점 또 그들의 어려운 점을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는 관계를 네. 만드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술이구나. 이걸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시진핑 대통령 저 주석한테 백도어 얘기. 그거는 준비된 겁니까? 그게 가장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언론인으로서 볼 때. 뭐 제가 그런 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예.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솔직하게 정상들을 만나려고 하신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왜 저도 이제 의원이었으니까 의원외교 해보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렇게 예. 이렇게 말하고 예. 좀 곤란하면 네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런 문제도 좀 한번 두루 살펴주십시오. 예. 예를 들면 언어들로 말하면 이런 언어들이 주로 오가는데 예. 대통령은 의외로 되게 솔직하게. 아, 그래요. 예. 하여튼 그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백도어 얘기는 그때 그것도 그 질문이 가는 것도 놀랐지만 시진핑 주석이 웃는 거 보고도 놀랐어요. 그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상들의 회담들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덕분에 각국 정상들의 리더십을 옆에서 관찰할 예. 기회가 많은데 시진핑 주석도 다 공부하고 나옵니다. 예. 예. 뭐 저희가 이제 방산외교를 해도 그렇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상대도 저에 대해서 다 알고 네. 이야기하고 저도 그에 대해서 다 알고 예. 대화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대통령은 되게 솔직하고 예. 허심탄회하게 그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편입니다. 오늘 끝낼 시간 됐는데요. 뭐 이런 입장에 변화가 생기실 조짐이 보이면 문자 한 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조짐이 보이시면요. 문자 한 통 주시면 하이킥부터 모실 테니까 약속은 하신 겁니다. 아니, 그럴 기회가 없다니. 끝없이 덫을 놓고 이 인터뷰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죠? 네, 예.